네, 자, 6명 정도의 의원들이 이제 새누리당 당권을 향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선발대, 후발대 뭐 나눠진다면서요. 자, 현재로서는 육룡이 뛴다는 구도입니다. 누가 선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김무성 의원, 네. 또 이인재 의원이 당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네. 이 육룡이란 표현이 사실은 조금 용이란 표현이 권위적인 느낌도 있고, 그렇죠. 또 구시대적 느낌, 또 네. 아직은 대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차기 주자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쓰기가 사실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네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는 육룡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지명도가 높고 네. 또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네. 표현을 언론에서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당대회는 7월 14일 열립니다. 이제 지방선거 끝난 뒤 40일 뒤인데, 일단 저희가 3명의 좀 가까이 다가선 분들의 그 인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6명 중에 셋을 추렸는데, 혹시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그분들의 장단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본다는 약속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서청원 의원은 일단 친박의 좌장이고 맏형입니다. 네. 그래서 당에서 실제로 네. 당에 여러 가지 좀 복잡 미묘한 일들이 있을 때 네. 본인이 뒤에서 거중 조정 역할을 실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당의 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좀 구식의 이미지가 있다. 예, 안타깝죠. 안타까우세요? 구식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타깝죠. 네, 네. 나이가 일단 70세가 넘다 보니까 그런 네. 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사실 2번의 비리 혐의 때문에 또 옥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의 얼굴로 내세우기에 약간 부담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당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끌리는 카드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대체로 그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무성 의원은 어떻습니까? 김무성 의원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계속 줄곧 정치 인생을 같이 해온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과 묘하게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결정적인 약점, 네.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다만 지금 주류와 비주류를 다 통틀어서 아주 당내 두터운 당내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게 강점입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랑 불편하면은 당대표 되기 좀 어려운 건가요? 지금 국회의원들 공천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로 보는 게 정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간다. 네. 이걸 당이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누군가를 지원해서 당대표를 만든다는 것,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하여간 김무성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계속 친박의 좌장이다 그런 얘기했다가 친박의 좌장이 있나요? 뭐 그런 반문도 듣고 뭐 붙었다 떨어졌다의 관계가 친소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예.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두 사람의 정치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좀 다르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리더십 스타일이 네. 그러니까 따라주는 것을 좋아하는 네.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뜻을 네. 존중해주는 그런 이제 밑에 네. 분들을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네. 김무성 의원은 좀 쓴소리를 좀 즐겨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거를 담아두지 않고 네. 곧바로 표현하는 네. 그런 정치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경선 캠프 운영할 때부터.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제가 궁금한 거, 저희가 준비한 영상에 보면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다. 그야말로 그 5.16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발언을 내놔서 청와대에서 아무 흐뭇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복지 공약 밑에서 써준 대로 읽었다는 취지의 말을 해가지고 또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상반된 메시지 같네요. 그렇죠. 네. 지금 김무성 의원은 몸을 바짝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혹시라도 서청원 대표를 밀까봐 네. 그런 걸 의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의 관계를 좀 원만하게 풀고 싶은 네. 마음이 지금 김무성 의원에게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네. 어제 제가 김무성 의원하고 통화를 좀 오래 했는데 네. 그 얘기에서 제가 오늘 그 기사를 제가 직접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사 내용에 보면은 김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새누리당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면 새누리당도 실패할 수밖에
밖에 없고 네. 다음 정권 재창출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굳이 왜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느냐. 네.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아무런 이유도 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다. 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또 기사에 조금 넣어달라고까지 네. 부탁을 했었어요. 아, 그 말을 국민들 앞에 딱 하고 싶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랑 본인이랑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너무 이렇게 벌려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근데 제가 네. 들어보니까 지금 세 사람 중에서 네. 청와대 의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바로 서청원, 네. 김무성, 그다음에 김문수 이 세 분 중에서 지금 서청원 의원이 가장 그러면 유리한 지금 상태에 있는 겁니까? 일단은 청와대 의중이 서청원 대표 쪽으로 실려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친박 내부에서 공유가 된 얘기예요. 네. 다만 서청원 대표를 밀었다가 만에 하나 네. 당선이 대표가 되지 않으면 네.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대표가 됐다. 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청와대로서는 상당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재앙적. 그러니까 청와대가 네. 청와대가 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박 내부에서는 야 이거 서청원 우리가 너무 밀다가 네. 잘못해서 지면은 역풍이 너무 셀 거 아니냐. 네. 이거 지금 생각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김무성 의원과도 관계를 우리가 한번 재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우려와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면 아까 그 김무성 의원이 어제 전화 통화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일단 누군가를 청와대가 세게, 서청원 의원을 세게 미는 일은 없었을 때 그렇다는 거지. 나 하고 싶은데 서청원 의원을 세게 밀면 그러다 내가 당대표 되면 좀 다를 수 있다. 그 가능성도 포함되는 겁니까? 뭐 그런 협박성의 얘기까지는 아닐 것 예, 같은데요. 예. 김무성 의원은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이 자신과 당의 성공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기본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와대의 마음,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과연 7월 14일 열릴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청와대는 어떤 스탠스를 가질지, 새누리당 대의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아주 궁금합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이 뜨거운 선거 얘기도 계속 달궈질 것 같습니다.